저는 지금 이번 안내문에 보시면 저에 대한 것을 청산바다라는 회사 이름 말고는, 그리고 또 혹은 바다라는 거 말고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과 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남 완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15년 정도 전서부터 전복을 어업인들한테 직접 구매를 하고 그것을 유통하고 또 가공하고 현재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세계 여러 곳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산바다의 위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의 고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가장 먼저 청산바다에 관해서 그리고 저의 고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혹은 누구를 위한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약 15년이니까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바다 사람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완도라는 곳은 잘 아실 건데요. 완도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오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완도는 면적은 아주 작습니다만은 바다 면적을 한번 보시면 육지의 저희 396제곱킬로미터의 12.6배에 해당하는 약 852km 정도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해안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수산물들 중에서 대부분은 물고기보다는 저희 다시마, 미역, 김, 매생이 같은 해조류를 양식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오염을 시키거나 황폐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물고기라든지 어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완도하고도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색깔이 완도에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해상국립공원은 이쪽에 한해서는 아름다운 절경, 예쁜 경치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완도 청산도에서 살면서 이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커서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완도로 간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점점점 고향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더욱이 이 아름다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완도라는 곳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완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지금 수산물 생산은 약 527천 톤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전복은 전국의 80% 이상, 다시마는 90%, 미역 같은 경우도 90%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살았던 청산도라는 곳은요. 여러분 혹시 청산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나? 네. 예, 청산도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약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하루에 배가 한 2번, 3번밖에 다니지 않은 아주 외딴 섬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쓰고 그다음에 읽고 남으신 책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낙도 어린이 도와주기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제가 로빈슨 크루소를 7번 읽었습니다. 책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저는 72년생입니다. 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수산물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많이 잡혔는지 어업 전진 기지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삼치,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잡혀서 바다에 산처럼 쌓아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팟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치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일보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도라는 데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는 완도도 섬이지만
요즘엔 72년도에 다리가 낮아가지고 이제는 차로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육지 역할을 하는 곳은 배가 바람이 불면 어딘가로 피항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천혜에 그 피항할 수 있는 항구가 이 청산도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서편제 영화를 보면 길게 이렇게 롱테이크 5분짜리 춤추고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저기 화면에 그 부분이 이 청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업이 아주 풍성한 곳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전복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일이고 어렸을 때 뭘 했냐면 저희 고향에서 그 멸치 여장을 했습니다. 멸치가 점점점 잡히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배로 마구잡이로 막 쓸어 담아오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시골에서 작은 배 하나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멸치잡이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점점 이제 규모화된 선단들에 의해서 이 어촌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해지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시 저희 그 청산도에 멸치를 주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다른 일을 하거나 육지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멸치뿐만 아니고 다른 삼치라든지 문어라든지 모든 어족 자원들이 이렇게 고갈돼 가면서 저희 어촌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갔고 저도 역시 여기 살다가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도시로 나가서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다에 장화 신고 비옷 입고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사물을 본다든지 교수님이 된다든지 이러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곳이 요즘에 이제 많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파괴가 되고 잘 살게 되면서 우리의 아주 옛날적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아주 그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서 2007년도에 우리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사정을 보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문화하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속을 모르면 청산도로 시집을 가지 말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서 시집 갈 때까지 여자 아가씨 한 명이 먹은 게 쌀 한 마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요. 저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랭이 논. 그런데 여기 2011년도에 세계 그 슬로길로 인정이 되고 14년도에 그 구들장 논으로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들장 논이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답이 없으니까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그러면 산을 개간을 해야 되겠죠. 산을 개간을 해서 널따란 널빤지를 깔고 거기 우리 구들장처럼 온도를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퍼와서 이걸 채우고 이 얼마나 사는 사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밑에는 이제 아궁이처럼 불 때는 게 아니고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그 배수로를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섬 사람들은 그 자연에 적응해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농사도 다 하면서 또 지금은 이제 전복이라는 아이템이 그 양식이 성공이 되면서 이제는 다 전복 양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전복 양식 변천사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95년도 이때 우리 저기 친정집에서 전복 양식업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무관심했고 전 다른 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80년대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육지에서 조금씩 했던 것들을 이제 육지에서 하다 보니까 전복에 먹이가 되는 미역 다시마를 끌고 올라와서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다시 바다로 2000년대에 내파성이라는 것은 파도를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거기에 전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양식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시설이 이제 성공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환경이 계속 수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전복은 참전복이라고 해서 디스커스 하나이라고 하는데요. 종자가 세계 여러 나라에 나오는 전복에 비교해서 아주 좀 느리게 자라고 찬물에서 자라요. 근데 이 전복이 이렇게 잘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저는 이제 사업 자체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여천마을 사람들이 길러놨던 것들이 잘 팔리던 2000년도 초까지는 잘 팔렸는데, 그 이후로 전복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복이 너무 귀하고 비싸고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팔 수가 없어서 저희 이제 친정 쪽에서 뭐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가 뭐 조금이라도 팔아볼까요 해가지고 맨 처음 시작한 게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건 저희 회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고요. 저희 회사가 걸어온 길, 제가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 전복 산업의 전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 그 전복 산업의 애로사항을 한번 보시면, 어업인들이 너무 이제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재물들은 뜬재물이라고 해요. 육지에 있으면 저당을 잡힐 수가 있지만 바다에 있으면 아무도 저당을 안 잡혀줘요. 그러니까 전복 양식을 하려면 1인당 한 3억, 5억 정도는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소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어업인들이 그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어떤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서 유통하는 업체가 이 전복을 가지고 가면서 무료로 거의 이자도 안 받고 어떤 계약서도 없이 그냥 돈을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팔 때는 외상으로 팔아요. 또 줄 때는 어민들한테 사올 때는 현금으로 사와서 팔 때는 외상으로 팔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어업인들은 전복이 무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키로로 파니까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 봄에 다 출하를 하려고 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봄철에는 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학기 들어서고 뭐 관광철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여름 복날서부터 그 이후로 전복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봄철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나중에는 물건이 없어서 또 어업인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1인으로 우리 것만 갖다 팔았어요. 근데 우리 것만 팔다 보니까 옆집에서도 주고 저 집에서도 내 것도 좀 팔아달라고 이러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가게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매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유통업자의 그 고충도 이해가 되고, 어업인들의 고충도 이해가 되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싸게 먹거나 아니면 품질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잘 모르고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서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업인들을 저희 회사의 주주분들로 모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영어조합법인이라고요. 농업회사법인이나 뭐 영농조합법인처럼 어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법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이렇게 출자를 시키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전복을 저한테 그냥 팔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해서 어업인들하고 정말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이 어업인들을 모시고 해외에 우리 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팔리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어업인들이 한 곳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도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65개의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있는 분들이 각자 다 전복을 기르는데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기르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내 경험에 의해서, 옆집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남이 팔면 팔기도 하고, 3억 5억을 처음 초기 자본으로 출자를 해서 10억 이상의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가 얼마에 책정이 됐는지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마인드 전환을 시킬까. 그래서 바이어 분들을 직접 저희 회사에 오시게 하고 어민들을 만나게 하고 어민들을 모시고 해외에 가서 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르기만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른 것을 어떻게 무슨 기록을 남겨서 어떻게 인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여러분들 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직접 제가 얘기를 하면 다 잔소리가 되니까 직접 그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제 살아있는 전복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생산량이 그래도 많고 전복은 이제 길러 놓으면 뭐 5년씩 4년씩 이렇게 기르면 사이즈가 15개 단계로 나옵니다. 15개 물고기가 15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아이템이. 그럼 그것을 저희는 몽땅 하루에 뭐 1톤 3톤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즈별 그 불균형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작은 것만 많이 팔리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자기들 잘 팔리는 것만 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어업인들하고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우리 전복 산업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전복이 몸에 좋다, 보신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를 뿐더러 지금 우리 WWF라든지 이런 세계 자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 뜻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 지역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양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뭐 ASC 인증이라고 지속 가능한 어업에 관해서 WWF하고 현재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이것은 어업인들이 그 전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서 일부분 해왔기 때문에 기본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이 어업인들이 저 무식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교육의 기회라든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이 좋을 때마다 바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속을 잡아놔도 오늘 날씨 좋으면 가서 일을 해야지 농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객은, 저희는 우리 고객을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분들한테 판매하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전복은 아무리 짧게 길러도 3년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할 때 가격이 최소한 어장에서 그 어민들한테 줘야 될 가치가 1kg에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1년에 일반 대중들이 1년에 뭐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선물로 위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생산어가가 남들과 다른 어떤 양식을 하고 그 기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똑똑한 소비자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야지만이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완도에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상왕 장보고 대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경주 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바다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제가 이 양식 산업을 좀 알고 약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엘빈 토플러가 세계 그 제3의 물결에 앞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세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산업이 미래 식량 산업으로 양식업이라는 얘기를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육고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 한 마리가 길러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식량들을 없애고 또 소똥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피해를 주지만 저희 전복은 다시마 미역을 기르는 어떤 바다의 생태를 살리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 먹이를 이용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단백질 공급원이죠. 굉장히 우수한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큰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이 사실은 세계에 내다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전복만큼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로 육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복을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전복을 유통만 해서는 화로만 유통을 해서는 되지 않고 또 많이 출하됐을 때는 가공을 하고 먹기 쉽도록 가공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에 여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는 가공 조직하고 어업인들하고 같이 활전복 그다음에 전처리 그다음에 전통 문화를 고려한 뭐 전복 통조림 건전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제품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그 전복은 예로부터 이렇게 귀하고 그다음에 그 장보고 대사의 원래 본명이 궁복입니다. 궁궐에 진상하던 전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브랜드는 궁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업인들과 같이 그 현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지도도 받고 저희가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런 조직을 지금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명의 조합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공 공장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계약 생산 사실 농산물도 그렇지만 수산물을 계약 재배한다는 굉장히 어려운데 가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다 하게 돼가지고 지금 약 100여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끼워야 할지 구슬도 이렇게 깨워야지 보물이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지난 일본 이온이라는 데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굴 업체가 굴 생산허가에서 ASC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SC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을 책임져야 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WWF의 컨설팅을 좀 받아서 사실은 제가 뭘 했다가 아닌 이제 그 거대한 세계 단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험을 저희 전복 양식의 가치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이 세계에 나가는 좋은 식품을 만든다라는 자긍심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로 인해서 다른 전복이나 수산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런 환경에 지구의 이런 변화라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 산지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코카콜라처럼 훌륭한 기업도 있지만 아직 하고 계시지 않은 대기업들도 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